안녕하세요. 정치를 시켜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뉴스타파는 김건희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으로부터 주가 조작 정보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장모 최은수는 본인이 직접 그 정보를 받았다고 말하는 녹취록이 나왔고, 김건희가 정보를 받았다는 녹취록이 있다고 검사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이것은 김건희 모녀 주가 조작의 결정타입니다. 올해 10월 28일에 열린 권오수 재판에서 장모 최은순과 신한증권 직원 간의 통화 녹취 파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장모 최은순이 말합니다. 2달 걸린다는 거야. 지금 외국에서 바이어가 왔어. 그래서 오늘 딱 내가 물어보니까 한 2-3달 걸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속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팔으라 그랬어.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고 그 직원은 이렇게 묻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사장님하고 어떻게 얘기해 보셨어요? 아침에 통화했다니까. 자, 이 통화는 2011년 6월 10일에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시 미국의 한 자산운용사가 도이치모터스의 투자를 검토하기 위한 실사를 나왔던 겁니다. 그걸 장모 최 씨는 권오수로부터 들었고 외국 바이어가 왔어 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장모 최 씨는 그 자산운용사의 투자가 이뤄지면 도이치모터스의 호재이지만 그게 1-2달 걸린다고 하니까 팔아야겠다고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권오수로부터 들었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녹취록을 법정 공개하면서 검사는 권오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최은순 씨한테 통화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내부 상황을 알려준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러자 권오수는 저거는 제가 알려줄 이유가 없는데 저 얘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다고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자, 명확한 증거 제시에 잠시 유체이탈하면서 버벅댔던 겁니다. 더욱이 이 녹취록에서는 장모 최 씨가 권오수에게 들은 주가 조작 정보를 노골적으로 증권사 직원에게 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서 내 거 그냥 다 팔아. 싹 팔아. 네? 혼자만 알고 있어. 이거는 3,500원 밑으로 회장이 딜을 해놓았대. 이거 주식을 어차피 떨어뜨리지 않으면 성사가 안 된대. 그래서 이거 주식을 떨어뜨리려고 하나 봐. 어떤 방법이 됐든지 떨어뜨릴 그걸 하고 있대. 고민을 하고 있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는 사람에게는 팔라고 하고 얄미운 사람 있잖아. 엿먹으라 하고 내버려둔대. 그럼 일단 4,000원에서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볼게요? 전화 드릴게요. 급한가 봐요. 귀한 정보를 얻어서 마음이 급해졌나 봅니다. 자,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권오수의 주가 조작 행위가 있었고 그걸 장모 최 씨가 전해 들었고 그대로 매매를 했다는 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대선을 앞두고 최은순과 그 지인이 통화한 녹취록이 나왔죠? 거기서 최은순의 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도이치 그거는 회장님이 했었잖아. 그러자 최은수는 그럼 그거는 벌써 2000 몇 년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녹취록으로 장모 최 씨의 주가 조작 개입 논란이 일었고 당시 장모 최 씨는 유도 질문에 당했다라는 입장을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가 조작 공범이라는 빼박 녹취록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유도 질문에 당할 수도 없었고요. 본인이 임의의 상태에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한 물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권오수 재판에서는 검사가 김건희의 혐의를 언급합니다. 증인은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에게 회사 사정을 자주 이야기해주고 그 사정들이 녹취록에 남아있는 게 많이 있어요. 자, 김건희 역시 권오수로부터 주가 조작 정보를 받았다는 빼박 증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등장하는 검사는 권오수의 주가 조작 혐의를 입증하려고 장모 최 씨와 김건희의 녹취록을 근거로 댔던 겁니다. 자, 그 결과 검찰은 권오수에게 징역 8년에 벌금 150억 원을 구형하고 김건희 모녀처럼 이 주가 조작에 개입했던 나머지 공범들에게 징역 4년에서 7년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김건희 모녀를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말했습니다. 자, 이 검사는 법정에서 이렇게 말해요. 최은순 씨 명의와 관련해 지금 저희도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권오수 회장 쪽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 자, 그러니까 이 재판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는 최은순의 계좌가 권오수의 차명 계좌로 이용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최은순의 계좌만 열어보면 어디서 뭐가 입금되었는지가 확인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권오수의 차명 계좌인지가 금방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렵게 권오수로부터 이걸 확인하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결국 최은수는 건드리기가 힘들다. 김건희 모녀는 우리가 현재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을 검사가 간접적으로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김건희 모녀를 소환 조사 한번 하지 않았던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김건희 모녀가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는 정황 증거가 차고 넘치고 있는 가운데 이제 통화 녹취록이라는 물적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문제는 증거가 아닙니다. 문제는 윤석열입니다. 누가 멧돼지의 배를 가를 것인가? 대한민국은 그 용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언론들은 이재명표 예산이 대거 증액되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국힘당이 민주당에게 판정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가 외면했던 민생 예산을 많이 증액하거나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의 이 결과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맡자마자 9월부터 예산안을 준비해 왔었고 단독 예산안 통과라는 것을 지렛대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설명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생 예산이 대폭 상향됐다. 정부가 전액 삭감하려 했던 지역화폐 예산이 살아났고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증액했다.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예산, 쌀값 안정화 예산을 증액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 지원,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 예산을 증액했다. 무엇보다 국힘당은 상위 80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3% 인하를 추진했었는데 우리는 법인세 구간별 1% 인하를 관철시켰다. 그래서 중소기업도 법인세 인하의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해놨다. 하지만 시행령 통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을 충분히 그리고 겸허히 받겠습니다. 민생 예산 처리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었다는 저희의 진심만큼은 너른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짜 엄마가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면 진짜 엄마는 놓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힘겹게 민생 예산을 살려놓으면 발목 잡던 여당이 도리어 자신들의 성과로 가로챌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잘한 것은 여러분께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원내 지도부에도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결정에 대한 책임은 대표인 제가 질 테니 질타할 것은 온전히 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국민 우선 민생 제1의 기조 아래 정부의 특권 편향 정책을 견제하고 민생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도 취약계층의 삶을 살릴 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한 법인세 감세 등으로 대규모 세수 감소가 발생하고 민생 재정 확보는 어려움에 놓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법인세 감세를 주장한 정부 여당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말했듯이 우리가 민생 예산을 다 챙겨 놓아도 일반 국민들은 정부 여당에서 주는 것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주고 알리면 조금씩 바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재명표 예산을 우리가 알립시다. 마치겠습니다.